독서는 변화의 힘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나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의 어떤 지식의 한계도 있고 또 경험의 한계도 있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는 변화의 힘이다. Think Big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의 길이다. 그래서 그 책이 왜 중요한가, 독서가 왜 중요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꼭지의 내용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서라는 말은 참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제가 사실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봤습니다. 독서가 뭔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국어사전을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을 읽음. 너무 간단해서 좀 실망은 했지만은, 그러나 책을 읽는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선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책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 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책과 독자 사이에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어린아이가 읽을 때와 또 청년이 읽을 때 다르죠. 같은 동시라도 다르고, 데미안을 20대 때 읽은 분이 10년마다 읽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에 읽는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그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훌륭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혹은 형제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본인의 독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책을 읽을 때 좋은 내용을 발췌해라. 독서 발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창작을 하지 않고 그런 좋은 문장, 명문을 발췌해서 엮어놔도 비록 내 글은 아니지만 좋은 문집이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또 한 가지는 정약용이 소시적에 연초에 1년의 독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 계획에 따라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또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입력이 돼야지 출력이 되는 것처럼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또 정약용이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었죠. 이렇게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양인이라면 일주일에 1권 정도, 지도자라면 일주일에 2권 정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사실 일주일에 1권 혹은 2권을 읽는 것이 썩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1권씩 읽으려고 도전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 1권을 읽고 출근하는 CEO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권을 읽는 사람과 2권을 읽는 사람은 결국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실용서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양서들을 읽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 어떤 장소에서 책을 읽을 것인가, 특별히 그 시간과 관계된 문제는 독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중요한데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을 할 수 있고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그것이 아침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취침 전일 수도 있습니다. 독서 시간을 확보해서 15분이든 30분이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독서에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그 동시집을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를 쓰는 그 시인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 그렇게도 보이겠구나, 뭐 그런 거죠.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인데, 유관재 목사님이라고 성광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제가 이제 직접 인터뷰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공항에 나가실 때 뭐 한두 시간 전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충분한 여유 시간 가지고 나가셔서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어떤 때는 책 한 권을 읽고 타시기도 한답니다. 또 외국에 집회 나갔을 때는 그 숙소에서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아주 트렁크에 많은 책을 가지고 출국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항에서 그 책을 읽으시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탑승 시간 전까지 읽어야 되니까 마감 시간의 효과를 경험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책의 그 설계도를 찾는 거죠. 건축물, 집이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좋은 책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명작들, 좋은 그런 자기계발서의 경우도 그 목차를 보면은 설계가 잘 돼 있고 꼼꼼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은 하나의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거기에 세부적인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차에 따라서 들어가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가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논증하는지, 어떻게 예증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책의 그 설계도,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찾는 태도로 우리가 독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저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저자가 어떤 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좀 어려운 시기를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도 국내외에서 벌써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코로나19 이후의 그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 불허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저자들의 그 대안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분의 그 책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서 질문과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모하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김현 교수님 돌아가셨죠. 행복한 책 읽기. 사실 그 책은 김현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신 독서 일기입니다. 몇 년 동안의 독서 일기가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돼서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끔 그분이 쓰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옵니다. 이분은 본인에게 그 서평이나 평론위에서 오는 그런 책들이 늘 매일같이 오는데
이름 없는 작가의 책이라도 꼼꼼하게 읽고 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평으로 완성되기 전에 그 책에 대한 간단간단한 소감이 그 일기 형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메모를 할 수 있는데 보면서 참 재미가 있고 이런 책이 있었구나. 매체를 통해서 소개도 안 됐고 서점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책이 그 교수님의 책에 소개되어 있어서 독서를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정일의 독서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소설가, 시인, 문학인들이 써낸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책을 읽고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기록을 하고 펜을 들고서 메모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중요한 그 명문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자기의 생각을 함께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모광이었죠. 에디슨도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는 정말 그 대화하면서도 제가 하는 별 특별한 말도 아닌데 그걸 또 이렇게 메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는데 독서에서 메모가 중요하다. 기록의 힘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째로는 독서의 대가에게서 배워라. 요새는 많은 그 훌륭한 독서가들이 본인의 경험이나 혹은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한 그 독후감 혹은 서평을 묶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서점에 가보면 서가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 우리 주변에 사실은 유명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좋은 독서 습관이 있는 분을 찾아보면은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한기채 목사님을 직접 독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그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독서다. 이 기본 독서란 것은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주제로 무엇을 설교하니까 책을 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다양한 책을, 다양한 주제의 책을 늘 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훌륭한 독서가, 독서의 대가들이 어떻게 읽는지, 그분들이 어떤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독서 습관도 아주 뛰어나게 향상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7번째로는 독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있죠. 독서 클럽, 독서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독서의 세계를 발견하고 또 통찰도 얻고 격려도 받고 자극도 받을 수 있죠. 책은 도끼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 책은 내 뒤통수를 딱 치는 책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크 이런 소리가 나게 하고 정말 그 책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탄할 뿐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독서 휴가를 즐기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가 독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가 독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조선시대에 국가의 유능한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독서 휴가제를 실시한 거죠. 1420년 세종이 집현전 학사 중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유급 휴가를 주고 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공무에서 잠시 물러나서 책을 읽고 연구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런 전통에도 있었고요.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휴가라는 게 있었죠. 역시 이제 공무에서 잠깐 손을 떼고 이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 소란한 세상, 분주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죠.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